네, 안녕하세요. 대하초등학교 교사 조용대입니다. 본교가 1년 동안 운영했던 배움 공동체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교육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목표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명시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바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탄소중립 실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 주도, 즉 선생님 주도의 탄소중립 생태환경 교육은 생태환경 교육의 다양성과 확장성, 그리고 학생 실제 상과의 연계성 및 유의미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교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움 공동체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선행 작업을 좀 필요했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구성원들의 탄소중립 실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 각자가 그리는 그 생태교육과정 로드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통된 목표와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주요 교육활동 콘텐츠들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칫 중점학교 업무 담당자 혼자만의 운영이 되는 그런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좀 학교 조직을 탄소중립 실천 교육 과정에 맞게 업무 분장 등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롭게 좀 재구조하였는데요. 특히 학생 자치회 및 학부모의 역할을 권한을 명시적으로 저희가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가 학교 시스템과 그리고 학교 문화 전반에 자연스럽게 숨어들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교 조직에 더해서 학습 조직 또한 좀 재구조화하였는데요. 기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티칭 그룹이라고 한다면 학부모의 산하의 생태교육위원회, 도서교육위원회, 생활안전위원회 소속 학부모님들을 코티칭 그룹으로 저희가 초빙하고 섭외함으로써 학부모의 전문적 역량을 조금 활용한 가정연계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교의 환경나눔 축제인 햇빛장, 별빛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시고요. 도서기억위원회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 도서 아침 책 읽기, 작가의 만남 행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교육위원회는 양평의 물소리길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물소리길에서 플로깅하는 교육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제 사진은 대하초등학교의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 시설들인데요. 사진상으로도 예쁘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제가 신규 때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꽃과 나무를 정말 많이 심으시고 가꾸셨는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에코스테이션 대표가 했던 말인데, 익숙한 것은 지켜지기 마련이다. 어려서부터 자연과 가까워지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라서도 항상 자연을 아끼고 가꿀 줄 알게 된다는 말인데, 즉, 이 학생들의 발길과 시선이 머무는 학교 곳곳에 자연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생태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함양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다양한 생태 체험 교육계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 학교는 중점학교 시설 예산을 바탕으로 텃밭 및 실습식 공간을 새롭게 개선하였습니다. 위쪽의 사진과 같이 휑하니 밭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공간에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활동하고 쉴 수 있도록 인스타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차양막을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두런 앉아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끔 데크를 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텃밭에서 실습실 사이에 폴딩도를 설치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간단한 1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새롭게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쾌적한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본인들이 수확한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수세미청도 담가보고,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생태 놀이도 즐기면서 자연과 텃밭의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신 교육부 및 관계부처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24절기 생태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농사는 계절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식물의 성장은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각 식물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네. 이러한 절기의 변화에 따른 24절기 생태환 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님들의 지혜를 함께 경험해보고자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학급별로 연간 26차시로 3, 6학년은 목요일, 1, 2학년은 금요일로 고정 운영하였고요. 1, 2학년의 경우에는 학생 발달 단계상 텃밭 활동이 조금 쉽지 않았던 관계로 학교 숲을 활용한 생태놀이 수업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게 또 어쩌다 보니 환경과 융합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되면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학교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탄소중립 실천교육은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기존 교육활동과의 연계와 융합이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3, 6학년은 텃밭을 중심으로 생태 전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학교 숲 및 텃밭에서 활동했던 경험들을 본교의 문화예술 교육과정과 좀 연계시킴으로써 가급적 학생들의 활동 경험을 환경 뮤지컬, 새아령 아트 공예, 학교 문예집 등 문화예술 창작물로 산출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좀 신경 썼던 점은 학교 교육 활동들이 단순히 일회성 체험 교육이 아닌 계절과 절기에 따른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학교에서도 사실 텃밭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작은 원데스나 끝이 약간 허무한 영두사미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처음과 끝은 있는데 과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심고 수확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 적극성이 넘치지만 그 중간의 활동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고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인데, 이런 좀 텃밭 교육의 한계를 좀 극복해보고자 본교는 그 중간 과정을 각 절기의 특성을 살려서 다음과 같이 좀 활동 콘텐츠들로 채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단순히 심고 수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확물을 이용한 1차 생산과 소비 활동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땀이 많이 나는 절기인 이제 소서에는 수확한 허브를 활용해서 천연 염색 손수건과 청음료 만들기 활동, 또 본격적으로 수세미를 수확할 수 있는 처서에는 청을 만들어 차 마시기 활동, 또 추분의 고추 수확 시기에는 고추 장아찌를 만들어서 우리 조상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익혀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점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체험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데요. 고구에는 농사비가 내리는 절기예요. 이때 많은 작물들의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시기인데, 이때 작물만 심는 게 아니라 공생식물인 허브도 텃밭에 같이 심는 활동, 그리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병해충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이제 소만에는 난각칼슘이나 난황유를 이용해서 천연 병해충 방제제를 만드는 활동들을 통해서 화학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였고요. 그리고 망종에는 땅콩을 수확할 뿐만 아니라 콩작물의 재배 효과, 그리고 천연태비 만들기 활동들을 통해서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도 함께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목, 금, 고종형 운영이라는 방식과 절기에 따른 연속성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학생들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일회성 체험이 아닌 연중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본교 특색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쩌면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학교 자유시간의 하나의 예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본교는 개정교육 과정 도입에 맞춰서 본 교육 활동들을 더욱더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아령 아트 수업인데요. 3, 6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별 연간 20차씩 수업을 운영하였고요. 양말목, 머그컵, 헌옷, 현수막, 우유곽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가능성을 함양할 수도 있었지만 더욱더 유의미했던 점은
해당 재료들을 학생들이 가정과 마을에서 직접 찾고 수거하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20차시 연간 지도 계획을 사전에 빨리 가정으로 안내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고, 가정에도 지역 내 탄소 중립 실천 문화 조성의 차원에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될까 하는 생각에 학교에서 여분의 재료를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협조해 주셨고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또는 가정에서 서로 해당 재료들을 품앗이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과정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버려지는 재활용 자원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실제 학생 상가의 연계성 측면, 그리고 가정 내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교육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학과 연계한 환경교육인데요. 본교에는 사수사님이 계세요. 각 학급별로 연간 한 8차시 정도의 온책 읽기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데, 그 책의 주제를 저희는 권호준 작가님의 생태환경도서로 선정을 하고 해당 도서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선생님과 함께 온책 읽기 수업도 진행하고, 도서기억위원회 학부모님들과 아침에 학계 책도 읽고, 그리고 마지막 연말에는 실제로 권호준 작가님을 초청을 해서 작가의 만남을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시 또는 글로 써보고, 이를 학교 문집으로 집대성 해가지고 학생들 한 명에 다 나눠줬죠. 이렇게 해서 1년의 활동을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 자치 얼마당 프로젝트인데, 이 지구하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생 자체가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주제 선정 방법을 시작하는 학생 자체가 주도를 하는 활동이에요. 대표적인 활동으로 에코프렌즈 캐릭터 및 굿즈를 제작 활동이 있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에코프렌즈 캐릭터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또 직접 디자인하고 굿즈까지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월별로 진행되는 학생 자체 행사 및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면 해당 굿즈를 해당 학생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본교 아이들에게 열광적인 좀 흥미와 차별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회 주간의 환경단원 축제를 설명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저희 잘잘잘 놀이터 햇빛장 별빛장은 본교 학부모회가 주축이 돼서 학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전개해온 환경 나눔 축제인데, 여기서 잘잘잘은 잘 놀자, 잘 먹자, 잘 살자의 줄임말로 햇빛장, 별빛장의 핵심같이 자연 및 공동체와 공존하는 삶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는 즐겁게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입학쯤에 열리는 햇빛장, 그리고 입동쯤에 열리는 이 별빛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아동센터, 지역환경단체, 주민, 졸업생 모두가 어우러져 생태와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축제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 UNESCO 로부터 공식 ESD 프로그램으로 인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료 화면은 현재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별빛장의 상점지던데, 각 부스별 투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파란색의 놀이장 같은 경우는 24절기 생태놀이 수업에서 배운 생태놀이를 중심으로 모두 함께 노는 체험 부스이고요. 체험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과학활동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체험 부스. 돗자리장 같은 경우는 학생, 가정, 주민들의 벼룩시장의 개념이고, 뽐내기장은 재는 거 끼도 뽐내지만 각 가정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물건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체험 부스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먹거리장은 각 가정별 특색 먹거리 상점인데, 이 고장의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내 다양한 환경교육단체 특색을 살린 지역교육단체 체험 부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가 운영했던 24절기 생태교육과정의 모든 교육과정과 활동들이 녹아들어 있는 하나의 축제로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움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실천 교육과정의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중점학교 사업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저희는 지구를 구하는 이 대야초등학교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